21번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데이터 정제는 결집값, 노이즈, 이상값 등 데이터 오류 요인을 제거합니다. 네, 정답 맞고요. 데이터 통합은 정제된 다수의 데이터, 즉 여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작업이죠. 통합 맞습니다. 데이터 축소, 노이즈 제거 위에 정교화한다. 노이즈 제거 위에 정교화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여러 많은 변수들 중에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거나 그 변수들을 요약해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정제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제가 소개할 때 이번에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 사용하기에 쉽게 변환한다. 결집값 제거한다. 이상값 제거한다. 노이즈 변형한다. 자, 데이터 정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클린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결집값, 이상값, 그리고 노이즈. 자, 이상값은 노이즈와 같은 레벨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포함시키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업이 아닌 것. 데이터를 사용하기에 쉽게 변환하는 것은 분석, 변수 처리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결집값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결집값 처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할 수가 있죠. 삭제와 대치를 할 수 있어요. 대치에는 조건부 대치와 비조건부 대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조건부 대치는 평균 대치법, 비조건부 대치는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나온 예측값으로 대치하는 그래서 회귀 대치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완전 삭제법. 결측지 부분만 없애지 않고 결측값이 있는 전체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대치법. 관측된 값을 평균값으로 대치한다. 네, 맞습니다. 회귀 대치법. 회귀식 예측값으로 결측값을 대치한다. 맞습니다. 다중대치법, 제가 아까 다중대치법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다중대치법은 단순대치법을 여러 번 적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값으로 대치를 하는 방법이죠.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값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쭉 보기들 많이 있는데, 자, 4번 보기 한번 봐볼까요? 평균값 대체도 결집값 대체와 같이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는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먼저 정답을 딱 찍어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정답을 찍어드렸으니까 이 내용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이상값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상값은 어떤 값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분석에서 기존 다른 데이터와 다르게 너무 크거나 작은 데이터, 크거나 작은 데이터를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발생 원인은 측정, 잘못된 값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표본을 잘못 뽑으면서 그 값의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고 오류는 여러분들이 보고하면서 이 값이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귀 진단 시 이상값 및 영향값 탐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상값과 영향값, 회귀 즉 데이터 진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 진단이 있고 데이터 진단이 있어요. 모델 진단은 뭐였어요? 네 가지 가정사항, 그래서 이제 선형성이라든지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을 보게 되는 거고요. 영향값 탐색을 할 때 여러 알고리즘들을 쓰는데 레버리지, 쿡스 디스턴스, 표준화 거리, DFF-ITS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그래프를 의미하는지 고르시오. 자, 뭡니까 이거? 네,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연속형 변수가 아닌 것은 자, 연속형 변수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나눠요. 자, 그리고 범주형 변수는 뭐로 나눕니까? 네, 맞아요. 명목과 서열로 나눠요. 그럼 이 중에서 이 등간과 비율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딱 보니까 성인의 혈액형. 성인의 혈액형은 명목형 척도죠. A형, B형, C형. 죄송합니다. C형은 없죠. A형, B형, O형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주형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파생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존 변수의 특정 조건이나 함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 파생 변수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관성이 객관성을 대표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미한 특성이 객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맞고요. 결집값으로 주변값을 채우기도 한다. 파생변수에 얘기하는데 결집값은 무슨 말이냐?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 최대 정규화시 세 학생의 성적의 합은, 자, 요거 최소, 최대 정규화식은 어떻게 되나요? xmax에서 빼기 xmin 분의 해당 값 빼기 x민으로 구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max는 얼마예요? 80이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60입니다. 자, 그럼 60에 대한 종결을 수행을 해볼게요. 자, 60 빼기 60이 됩니다. 자, 그럼 값은 얼마예요? 자, 0이에요. 자, 정규화는 뭡니까? 값을 0과 1의 값으로 제한하는 방법이죠. 60은 0. 그럼 70은 요걸 70으로 바꿔볼게요. 자, 70은 10이니까 20분의 10, 0.5가 됩니다. 자, 80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합은 1.5가 되겠습니다.